네, 안녕하세요. 네, ISMSP 이제 인증심사원 과정인데요. 일단 법제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3시간 기준으로 이제 1강, 2강 지난주에 하셨고, 이번 주에 이제 3강하고 4강 해서 다 끝나요, 오늘. 그래서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까지 해서 일단 오늘 내용 등이 다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인증기준 101개 가지고 교재를 또 새로 받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인증 심사에 대비하는 이제 법지도 부분 말고 나머지 내용들 보셔야 되겠죠. 이제 4강 중에 이제 3번째 강이고요, 오전에. 예, 법령집 1권이고요. 오늘 이제 진도 나갈 페이지는 이제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제공, 제3자 제공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283페이지, 282페이지, 282페이지 지난번에 해서 283페이지까지 했고 284페이지를 이제 할 차례죠. 자, 4월 11일 날이죠. 저희가 이제 강의 준비했을 때가 4월 초고 강의 다 준비하고 책자 찍고 나서 4월 11일이죠. 자, 이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은 시행령은 그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은 이렇게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3단 비교표 이제 공부 좀 해오셨죠, 그죠? 여기 법률에 따른 대통령 명령 해당 장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3법 데이터 3건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국회.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행정기관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3권 분리로 통과한 법이고요. 여기에 이제 상세 내용은 대통령 명령. 더 상세한 거는 모든 법은 중앙행정기관이 행정 처리하고 있으니까 개법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요. 그리고 해당 장관 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해당 장관 명령이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징이 워낙 상세 내용이니까 전부 다 고시 형태예요. 근데 이제 4월 11일 날 저희 이제 강의 시작하고 나서 관련된 고시 2개가 그죠? 일부 개정이 됐는데 다행히 작년하고 생각해서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고 관련된 조문의 제목 번호만 바꾼 거라서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바뀐 거는 받아보셔야 되니까 지금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표준 지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에선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무엇이 바뀌었는지 주로 이제 장절책의 번호들 정리한 걸로 바뀐 거니까 전부 이제 4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가 바뀌었는지 신구문. 그래서 이제 보통 바뀌면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신구문 이제 대비표라고 있고요. 이게 바뀐 사유문 이렇게 2개. 얘도 마찬가지로 나눠 드릴 테니까 해당 페이지에 어떻게 끼워넣고 보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요거 바뀐 것 때문에 공고가 좀 늦게 났나? 근데 그게 크게 지장은 없을 텐데 내가 볼 땐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줄여서 표준 지침, 신구문 대비표부터 먼저 한 장짜리니까요. 앞뒤로 돼 있으니까 일단 받아 놓으시고 남는 거는 옆에 분단으로 주시면 되고요. 요 바뀐 거에 대한 사유문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 요거는 한 페이지로 그냥 딱 한 줄이에요. 추가된 거. 마지막으로 사유문. 지난번 알려드렸듯이 로.go.kr 로.go.kr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엔터키 치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웹페이지는 법률이 나와요. 법률. 그럼 지난번에도 요령 가르쳐드렸듯이 요 웹페이지에 여기에 보시면 3단 비교표 어떻게 보시는지 그죠?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법령 체계도 그래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죠? 내용들 쭉 보셨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재개정이 있어요. 재개정. 이렇게 항상 상단 메뉴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실 때 제일 찾기 쉬운 방법이 여기 있는 법령 체계도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뜬다고 그랬죠. 이미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에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하면 쭉 펼쳐지죠. 요 펼쳐진 내용 중에 보시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과 개인정보 처리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페이지가 펼쳐지겠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저처럼 출력하셔도 되고, 그죠? 좀 어디다 끼워 넣을 건지 일단 보면 제일 먼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니까 저희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몇 페이지에다가 넣어놨냐면 387페이지 페이지 387이죠. 387페이지 제목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죠. 여기다가 신고문 대비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사유문하고 그 앞에다 껴놓으면 되겠죠. 387 앞에다가 두 개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껴놓으시면 되고 진도 나가면서 설명들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는 443페이지. 여기다가 요 두 장 해서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되겠죠. 특별히 조문 제목이 시험에 타격을 줄 만큼 바뀐 내용이 아니라 장절 체계, 번호 체계만 정리한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수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 이제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이 하위 고시죠. 자, 정보통신망법 47조 근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32조 2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를 이제 하위 고시를 통합을 했어요. 이 통합한 것에 인증 기준이 나오는데 인증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 나, 다고요. 큰 1번, 큰 2번, 큰 3번으로 번호 체계는 가져가고요. 자,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관리 체계를 수립해서 운영하는 걸 그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공 민간 개인정보 처리자 누가 됐든지 간에 대표이사 기관장이 책임지고 전체 플랜도 체크 액트 하는 1년 동안에 한 해 동안이죠. 한 해 동안에 얘를 계속해서 플랜 계획 세워서 실행하고 체크 점검하고 액트 개선했는지를 확인하는 여기 이제 16개.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책 요구사항.
자, 이 보호조치 요구사항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에 대해서 64개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SMS 정보통신망 쪽만 하겠다. 그럼 지난번에 저희 정보통신망법에 요 관리기술 물리에 관련돼 가지고 하위고시 돼 있는 표 보셨죠? 그 표를 근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요구사항은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에서 봤던 그죠? 법에서 요구하는 하위고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준이라는 얘기고, 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에 써 있는 15조 수집 시의 법적 요구사항, 제3자 제공 시의 법적 요구사항, 이제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21개. 그래서 개인정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처리할 때, 처리가 뭐죠? 처리. 예, 공공이든 민간이든지 간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럼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수집. 수집을 할 때 수집에 뭐가 있었죠? 목적, 항목, 기간, 동의거부권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에 있는 대로 뭐 하시면 돼? 이용. 그래서 항상 순서가 수집을 먼저 해야 업무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용을 하려면 수집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수집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항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있었죠. 동의거부권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동의받을 때는 그게 필요한 거고, 법적 근거에서는 그건 필요 없지만 얘는 사전 고지는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목이 보통 관리, 우리가 보통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사시다가, 그죠? 압구정동에 사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내동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저기 거주지 이전 신고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주민센터 가서 뭐 하셔야 돼? 내 개인정보에 주소가, 항목 중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기본적인 국가행정법 안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그럼 그거 이제 주소 이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행정 DB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갱신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갱신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목적보다는 주로 이제 항목 같은 것들이 있죠. 항목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바뀌면 갱신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 홈쇼핑에서 그죠? 민간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이렇게 월간 배송, 요즘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도 이제 그죠? 물하고 우유 이런 거를 이제 아예 그때그때마다 슈퍼 가서 안 사고 아예 그냥 쿠팡이나 이런 데서 배송을 하잖아요. 정기 배송할 때 집 이사했으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갱신이 돼야 되는데, 갱신을 원하는 때 또는 갱신이 필요할 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대로 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니까 목적 내로는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항목 등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 내에 쓰실 때 기간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목적대로 이용을 하시다 보면 우리 개인정보 처리자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쿠팡에 근무하시면 전국 배송이 하루에도 수천만 건인데 이걸 쿠팡 직원들 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뭘 쓰면 되는 거예요? 아웃소싱. 그죠? 배송 전문 업체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배송 전문 업체 가잖아요. 그럼 개인정보에 관련된 업무 맞죠?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맞는데 우리 목적 내에서 아웃소싱을 쓰는 거죠. 그럴 때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우리 목적으로 시키겠죠. 그죠? 근데 제3자 제공은 우리 목적이에요? 아니면 제3자 제공 받는 자 목적이에요? 받는 자 목적이니까 우리 목적이면 제3자가 위수탁이 되는 거고, 우리 목적이 아니라 제3자 목적이 되면 이제 여기서는 제공받는 자가 되는 거죠.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 요거 이제 지난번에 구별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업무에 이용할 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제3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입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쭉 하시다가 영원히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까지만 하셔야 돼? 기간. 그럼 기간 종료하면 뭐 하셔야 돼? 파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파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보존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보존.
자, 그러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 순서대로 쭉 가네요. 근데 다 간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요 네 가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하는 건데 정보 주체가 있잖아요. 정보 주체. 그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홈택스 1년에 한 번씩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세금 같은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연말정산. 그럴 때 카드 회사 아니면 뭐 관련돼서 뭐 저기 자선금 낸 거, 그죠? 뭐 교회나 그죠? 절에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 뭐 달라 그러죠? 카드 얼마 썼는지, 내가 자선금 얼마 냈는지 이런 거 달라 그러죠? 그럴 때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보 주체의 권리.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3점 몇이었죠? 1. 요게요 3.2. 요게 3.3. 요게 3.4. 요게 3.5.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집, 제일 중요한 거 수집. 282페이지의 수집.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있는 거 공부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단순 문제, 복합 문제, 응용 문제. 자, 단순히 지금 저희가 공부하면서 제가 단순한 법제도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든 여기든 복합 운영 관련된 시험 문제 증적 예시도 중간중간에 해드리고 있죠. 그죠? 그거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제 16조 이럴 때 선택 항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수 항목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해서 공부하신 거고 그다음에 283페이지에는 뭐 공부했죠? 제3자 제공. 여기 공부한 거죠. 제3자 제공. 여기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위수탁이 아니라 받는 자, 하는 자. 여기 이제 공부하신 거고. 그래서 개법본만 전부 다 하는데 CPPG가 27시간 정도니까 개법본만 전부 다 하는데 한 30시간 정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30시간 다 하면 나머지 거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인 뭘 집어드렸죠? 수집. 수집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죠? 이용을 할 수 있죠. 수집을 알아야 목적을 하니까 뭘 구별할 수 있죠? 위수탁과 제3자 제공을 구별할 수 있고 수집을 알아야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뭘 구별할 수 있죠? 파기를. 그래서 15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외운다가 아니라 그냥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냥 이 자체가. 그죠? 1항, 2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284페이지의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이니까 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게 뭐냐면 제가 법제처에다가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나도 사실 개보이나 과기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물어보는데 제가 법무관이라면 제 18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법무관이라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목적 외 이용하고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이렇게 구별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그죠? 저같이 IT 출신이고 그냥 직원이잖아요. 회사 그죠? 일반 직원 입장에서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뭐 어차피 같은 의미다 보니까 법이 긴 것보단 짧은 게 좋잖아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얘를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는 하나의 그죠? 처리하고 그다음에 목적 외 제공이 붙은 거예요. 목적의 제공.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온라인 배송이라는 얘기죠. 온라인 배송. 그럼 우리의 온라인 배송 말고 온라인 배송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케팅을 한다든지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수집만 동의를 받았거나 법적 근거인데 막 제3자 제공을 한다든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 이용은 뭐다? 금지. 근데 목적이라 내가 필요하다 이거지. 자,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야, 지금 우리가 온라인 배송하느라고 개인정보 수집해서 배송을 하는데 야, 요번에 우리가 온라인 배송 관련돼 가지고 뭐 구독 경제랄지 아니면 온라인 배송 관련돼서 동호회를 통한 뭐 지원이랄지 이런 뭐 사업들을 하고 싶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사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사업 목적이 생기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또 하나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전에 있던 목적이랑 섞어서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목적에 이용하는 목적이 있겠죠. 항목이 있겠죠. 기간이 있겠죠. 필요하다면 동의거부권이 있겠죠. 필요하다면 여기를 벗어난 게 있다면 뭐 하시면 돼? 15조 그대로 가란 얘기지.
동의를 받든가 법적 근거를 들이대든가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를 들이대든가 생명일체 재산으로 또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도 제3자 제공이 제17조에 정의되어 있죠? 제3자 제공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받는 자한테 있죠? 그러면 여기가 국민은행이고 이쪽이 이제 금보원인데 아니면 금감원인데 이 금감원에서 제3자 제공을 동의받았든 법적 근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목적이 또 금감원에 생긴 거야. 근데 이 또 다른 목적은 이미 첫 번째 했던 목적에 동의받았거나 법적 근거 내에 있는 거 말고 이걸 벗어난 목적이 또 필요하다 이거죠. 그럴 때 여기 있는 거에 당연히 항목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야 다른 거 막 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적의 제3지금 뭐예요? 금지. 하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 다시 17조로 가.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다시 어디로 가? 15조.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대신에 이제 얘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항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하면은 오늘 다음 주까지도 개법법 다 못 끝나니까 핵심만 찝어드리면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자 15조 1항 1항이 뭐였었죠? 1호부터 7호. 15조는 그냥 내 거 만드셔야 돼. 수집하려면 수집 조건이 수집 근거가 뭐여야 돼요? 1호 동의받거나 2호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3호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이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1호부터 7호에 따라서 거기에 목적의 범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제17조는 뭐였었죠?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도 내 맘대로 해야 아니면 동의받거나 법적 근거거나 이런 근거를 가져간다고 그랬죠. 이거대로 하는 거를 초과하거나 그러면 이제 28조의 8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외 이전이에요. 국외 이전이라고 그 옆에다가 28조 8에다가는 국외 이전을 기본적으로 하나 더 써놓으시고 추가돼서 그래서 15조에 따른 수집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할 수 없고 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에 관련된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28조는 국외 이전에 관련된 동의받는 조건의 목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쓰고 싶으면 2항에 뭐라고 써 있죠? 1항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주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하려면 1호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얘기예요. 이 별도의 동의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수집을 하고 싶으면 수집 동의 받으라는 얘기고 제3자 제공을 하고 싶으면 제3자 제공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3번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됐거나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5호 그죠? 5호의 보호위원회, 6호의 국제적인 협정 조약, 7호의 범죄의 수사, 8호의 법원의 재판, 9호의 형의 감호 처분, 10 코로나예요. 공중위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보면은 목적 외로 필요하면 수집 15조에서 다시 하고 제3자 제공 필요하면 제17조에서 다시 한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의를 받는 조건이거나 근데 이제 15조 중에서 몽땅 다 하는 게 아니라 1호인 동의 조건이거나 2호인 법률. 그러니까 1호, 2호가 동의하고 법률이잖아요. 3호가. 얘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법률만 돼요. 나머지. 자, 그다음에 코로나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도 들어가 있으니까 7호. 이렇게 코로나, 공중위생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나머지 건 이제 허용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간에 5호부터 제가 8호까지 읽어드린 건 공공기관의 예외 규정이에요. 공공기관의 예외 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죠? 거기서 위에 2항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다만 5호부터 9호까지는 어디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그죠? 그래서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공공기관은 5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거. 그치. 코로나 빼고 코로나는 10호니까 여기. 그럼 공공기관은 목적 외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집할 수 있고. 목적 외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3자 제공. 뭐 할 때? 뭐 형의 감호, 범죄 수사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보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곳들인데, 그죠? 이런 곳들. 자, 이제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 또는 용의자.
용의자일 수도 있고 용의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람이고 이제 범죄자로 해가지고 이제 확정되면 범죄자겠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안 잡히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카드 쓰다가 그죠? 카드 쓰다가 카드 내역 탁 튀어나오잖아요. 어디서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카드 회사가.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카드 회사에 쫙 잠복하고 있다가 딱 카드 사용 뜨면은 출동하는 거였었죠. 근데 요즘은 용의자나 범죄자도 카드 쓰면 걸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카드 절대 안 써. 근데 네이버 웹툰은 못 끊거든. 이 카톡은 해야 되거든. 이게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에 개인정보 처리자에 서버에 떠 안 떠? 뜨죠. 네이버에 떠야 안 떠요? 로그인 되자마자 떠야 안 떠요? 뜨죠. 그럼 여기에 위치 정보 떠야 안 떠요? 다 뜨죠.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에서 접근권한 22조 2에서 동의받는 게 뭐였었어요? 접근권한이잖아. 이거 누를 때마다 위치 뜰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 경찰서에서 또는 검찰에서 뭐가 들어오죠? 개인정보를 뭐 해달라? 제3자 제공해달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 목적에 우리는요 온라인 배송인데요, 우리는 웹툰 서비스인데요, 목적 외니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왜? 형해 감호,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범죄 수사 여기 들어가니까 당연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워낙 개보법이 깐깐하니까 옛날에 그냥 줬단 말이에요. 전화 한 통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인증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개보에서 조사 받을 때 야 이거 목적외 이용이거나 목적의 제공인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목적 외로 먼저 쓰셨잖아, 이용. 그러면서 제공이라는 걸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럼 요 근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법을 적법한 건 맞는데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없는데요. 그냥 전화 한 통만 받아야 된대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뭐라도 받아놔라. 공문. 수사협조 공문이라도 받아놔. 그래서 전부 다 공문을 받아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3자 제공 대장이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17조에서. 자, 제3자 제공이 왜 필수인지는 법률을 읽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지침 제가 읽으라고 그랬죠. 표준지침에도 제3자 제공 대장이. 그럼 이 제공 대장에 정상적인 목적 내로 제3자 제공한 거 동의받았거나 법률적 근거이거나 뭐 이런 거 있겠죠. 이거 말고 목적 외로 한 것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죠? 경찰 공문들, 수사 협조하는 것들, 그죠?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목적 외 이용, 목적의 제공이죠. 그러면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카카오 관련된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서비스인데 경찰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얘를 조회했겠죠. 조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적의 이용. 그래서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얘를 줬겠죠? 위치 정보를. 그럼 제공. 가치를 하죠, 보통. 그래서 여기다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285페이지는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이니까 하는 자예요, 받는 자예요? 자, 그럼 받는 자는 받고 나서 내 맘대로 쓰셔야 돼? 아니면 그 제3자 제공 목적 내에서만 써야 돼? 목적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근데 목적 내로 말고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혼자 별도로 동의받으라는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286페이지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의 통지. 자,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했다. 자, 표준지침에 보시면 수집이란 단어는 해당하는 정보 주체가 있고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었을 때 직접이라는 쌍따옴표로 강조한 직접 조건을 갖고 있어요. 직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본인이 직접.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정보 주체 이외니까 주로 간접적인 수집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럴 때 간접적으로 공개된 정보, 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정보 주체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직접 수집하지 않는, 직접 수집의 형태가 아닌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개된 형태의 개인정보. 공개된 형태의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여기 privacy.go.kr에 가보시면 여기 교육이라고 있고요. 교육 누르면 별도의 이제 웹페이지가 뜨는데 그 웹페이지 보시면 개보위가 선정한 개인정보 전문 강사단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뜨냐면
성명, 그죠? 스마트폰 번호, 그죠? 학력, 경력 다 떠요. 개인정보에 아니에요. 개인정보. 맞잖아요, 여기. 그래서 찾아보진 마세요. 괜히 피곤하게 하기 싫으니까. 조희준 치시면 성명 뜨고요. 스마트폰 번호 그대로 뜨고요. 이메일 주소 그대로 뜨고요. 박사학위 받은 거, 뭐 관련해서 개보위 관련해서 업무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뜬단 말이에요. 요건 목적이 뭐냐면 개보위에서 공공기관 관련된 뭐 자문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교육이 필수잖아요. 이럴 때 그냥 강사 아무거나 썼다가 망한 케이스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사 불렀는데 개인정보 강의할게요. 근데 강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그러더니 갑자기 음악 울리더니 옥장판 팔고 막 그래서 그 공공기관 기관장이 넘어지고 막 그날 난리가 나니까 옥장판 팔러 온 거야. 개인정보 보호 무료로 해준다고. 이제 홈페이지에다 띄워놓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강사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개보법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주 바뀌는데. 5년 전 거 가지고 강의했다가 폭삭 망한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많으니 공공부터 시작해서 이 명단 내에서 이 사람이랑 연락해서 그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받으라고 개보위가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성명 그대로 나와 있고 스마트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개인정보 맞아야 맞죠? 맞죠? 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개보위가 선정한 여기 목적이 써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받거나 컨설팅 받거나 자문할 때 이 사람들랑 연락해서 얼마 주고 할지 협의해가지고 공짜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 협의하라는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가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 개인정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럼 얘를 DB에다 넣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DB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직접 수집해요? 아니면 간접적 성격이에요? 간접적 성격. 그래서 우리 졸업 앨범 무슨 협회 단체 모이면 명단들 뜨죠? 거기 이메일 주소 붙어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우리가 배웠듯이. 광고성 정보 전송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 수집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안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하라고 해서 마케팅의 이사님이 하라고 해서 여기다 넣어놓게 넣어놨는데 얘를 처리하는 목적은 결국 뭐겠어요? 광고성, 정보 전송 아니면 개보법의 판매 및 홍보 과정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자 쏘거나 전화하거나 하겠죠? 제가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전화 와요 이거. 그래서 저기 조유준 씨 맞나요? 제 이름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뭐 관련돼서요. 그 경주 안동에 땅이 새로 나와가지고 땅 좀 사. 근데 제 이름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뭐 부동산 회사세요? 예. 얘가 부동산 회사에 내가 수집에 동의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고요. 죄송해요 하고 끊어. 그죠? 그러면 바로 118 신고. 그거 그대로 캡처 떠가지고 118로 신고하면 바로 조사 들어가요. 기사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도 조사를 많이 당하고 문을 닫으니까 이런 간접 수집한 데가 어떻게 하느냐. privacy.go.kr에 있는 출처를 보고요. 이 판매 및 홍보, 마케팅 때문에 전화드렸고요. 지금 불편하시는 거 같으니까 제 37조 적용해서 파기시켜 드릴까요를 내가 요구를 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20조에 보시면 1호 수집 출처 목적, 2호 처리 목적, 3호 삼실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나 동의 처리권이 발동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 받잖아요. 이 심사원 공부할 때는 받으셔야 돼. 받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게 와. 그럴 때 뭘 하셔야 되죠? 정보 주체 요구. 아무거나 하나.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가 출처예요. 왜 전화했어요가 목적이에요. 그럼 거기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잖아요. 그럼 그 전화번호 덤프 떠가지고 128로 바로 신고해. 3번 이상이니까 4번 이상 하면 상품권 준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고해버려. 근데 거기서 보통 하면은 얘네들도 많이 배우잖아요, 요즘. 하도 조사받으니까. 대학원, 그죠? 수첩에서 물건 팔려고 전화했고요.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전화 안 하고 파기할게 하고 끊는다고. 그럼 얘는 신고해봤자 조사는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1항. 그게 1항이에요. 그 다음에 2항은 뭐냐면, 여기 제3자가 있다.